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을 무엇이든 내줘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든 물질적인 선물이든 말이죠. 네, 어느 글에서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선물 목록 8가지를 알려주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2가지가 가장 와닿았습니다. 바로 나의 시간, 그리고 나의 귀. 네, 그렇습니다. 친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귀가 필요해요. 내 손을 잡아요의 시간과 귀는 청취자 여러분 거예요. 오늘도 한 발짝 여러분께 더 다가가고 싶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자, 이 참 시간과 귀. 네. 제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이제 알았네요. 네. 시간이 많아서 그렇군요. 아니, 그거 말고요. 네. 잘 들어준다고요. 그래서 그렇다고요.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시간이 하니까. 많아서 잘 들어준다고요? 잘 들어주는 귀를 가져서 좋은 잘 들어주는 귀를 가져서 시간이 많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당했어. 자, 그래요. 아, 정말 그래요. 진짜 시간은 정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고 네. 또 인연을 맺을 때도 시간은 꼭 필요하다. 그쵸.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밥 먹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간을 내야 되는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말을 들어줘야 되지 일단. 그렇죠. 들어줘야 이제 더 인간관계가 곤고히 될 수 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남의 말을 다 경청하고 내 말도 해주고 서로 그 말을 좀 맞춰보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그래요. 내가 뭐 말 좀 하려고 하는데 말 잘하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별로 주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싫어하거든요. 또 내 말이 무조건 맞다 이런 것도 굉장히 또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안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경우도 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열린 귀가 필요하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네. 역시 오홍옥 씨는 말을 잘 들어주기 위해서 시간이 많다. 그래요. 시간 많으니까 많은 분들 저에게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 이제 저 장마철이 약간 좀 실감이 나는 이제서야 네.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서울은 제가 이제 안 왔는데 서울에서 내려왔을 때 이제 비가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세종에 내려왔을 때 네네, 오송역까지도 비가 났고 세종에 딱 보니까 비가 오더라고. 네, 충청 이남 지방까지만 비가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오늘은. 그렇습니다. 내일까지 좀 확대가 될 것 같고요. 태풍의 영향으로 좀 정마전선이 세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계속 많은 비가 올 예정인데 그 많은 비가 좀 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네, 맞아요. 너무 물이 썩어가고 있어요. 고인물은 썩기 때문에 물이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새물로 빨리 갈아줘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늦었는데 그래도 좀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라도. 네, 불편해도 좋으니. 그래요. 비가 올 때는 뭘 해야죠, 우리가? 부침개 먹나요? 아니, 라디오를 들어야 돼요. 네, 밖에 못 나가니까. 그래요. 네, 밖에 나가기 좀 그러니까 라디오를 들으시라고. 빗소리도 듣고 라디오도 네, 듣고. 그래서, 낭만적이다. 네, 비 오는 날 라디오 들으시면서 오늘 어떤 코너가 있는지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요일을 풍성하게 해주는 코너, 초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요리를 알려드리는 우리도 요리왕이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드리는 신비한 IT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정보 톡톡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시각장애인들이 요리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 시각장애인 주부가 알려주는 생활 속 요리를 배워보는 코너 우리들도 요리왕 시간입니다. 야, 이제 비도 오고 그러니까 음식 생각이 더 나죠. 그래요. 그래서 모시겠습니다. 선명지 씨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비와 관련된 요리는 아닌데 사실 그 비 오면 명지 씨는 어떤 요리를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아무래도 좀 비가 오면 좀 느끼하거나 아니면 오. 매콤하거나 좀 기름진 거나 그런 걸 찾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무래도 매콤한 거와 기름진 거, 느끼한 것은 뭔가 좀 안 맞잖아요. 매콤하면 안 느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 네, 느끼하게 할 수 있어요. 매콤한 스파게티? 매콤하고 크림 스파게티? 네, 크림 스파게티 매콤하게 하는 거 저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네, 저도 네, 그런 거 그리고 좋아해요. 피자도 좀 매콤한 거 좋아하고 느끼하고 매콤한 거 되게 좋아해요. 오, 되겠다. 그래 다음에는 퓨전 요리 한번 해봅시다. 느끼하고 매콤한 피자 아니면 뭐 국물 스파게티 이런 거. 요새 국물 스파게티가 또 유행이더라고요. 맞아요. 뚝배기 스파게티, 그러게. 고추장 스파게티 약간 많더라고요. 짬뽕 같이 이렇게 맞아요. 맛있어. 이제 침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게요. 들어보기도 전에 벌써 침부터.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겠죠. 그럼 네. 오늘 어떤 요리가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은 야채죽하고 양파장아찌를 했는데요. 야채죽은 왜냐하면 네, 영양가도 많고 혹시 아침에 밥 먹기 부담스러워하시거나 여름에는 가끔 또 특히 긴 입맛이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후루룩 넘길 수 있는 야채죽 또 이제 혹시 병문안 갔을 때도 좋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집에 어르신이 계실 때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채죽이랑 그다음에 양파장아찌 요즘 햇양파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지금 양파채 다 처리. 오면 아삭아삭하고 맛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죽이랑 장아찌는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장조림도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간이 네. 죽은 원래 안 하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보통은 그래서 이제 간장을 찍어 먹게 되는데 맞아요. 간장 말고 이 양파 장아찌 이런 거 하고 먹으면 이제 간이 자연스럽게 배니까. 궁합이 잘 맛있더라고요. 맞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저번에 명지 씨한테 혼낸 적이 있었잖아요. 왜 채소라고 해야지 야채라고 하냐. 그 일본식 표현이다.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작가님께서 친절하게 야채는 국립국어원의 표준어로 등재돼 있고 야채가 일본에서 왔다고 보는 것은 일부 견해로 현재 야채, 채소 둘 다 표준어로 사용하고 있다. 야채 죽이 일반적인 요리명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멘트를 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죠 이렇게. 명지 씨 혼낸 거 선생님 미안합니다. 저한테 밥 사셔야겠네요. 네, 미안합니다. 언제 또 그런 적이 있대. 네,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겠고요. 네. 밥을 안 사야지.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겠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야채가 일본식 한자다. 이런 건 일부 견해일 뿐이고 혼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뭐 어감이 좋은 걸로 쓰시기 바라겠는데 어쨌든 야채죽이 기본적으로 많이들 써요. 그래서 채소죽은 맞아요. 뭔가 어색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채죽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훈훈하게 시작하는 오늘도 요리왕. 자 오늘 요리왕 시간에 좀 배워가지고 말이죠 이거 주변에 아픈 사람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여름에 또 많이 더위를 먹거나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죽을 끓여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죽이 신랑도 아침마다 죽을 먹어요. 그래요? 속이 좀 덜 부대낄 것 같아요. 네, 특히 많이 앉아있고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은 아침에 좀 더부룩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한여름에 죽을 씁니다. 더운데 그거. 애정으로. 지금 죽이 되게 궁금한 게 많거든요. 일단은 그래요. 자, 네. 그러면 말이죠. 이게 참 요리가 쉬울 것 같잖아요. 죽. 뭔가 이제 한 글자짜리니까. 네.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죽 되게 그래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게 모든 요리가 해보고 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제 죽은 귀찮은 게 문제죠. 귀찮은 거. 솔직히 말하면. 왜 그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변덕이 죽 끓 듯한다. 요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죽을 계속 저어줘야 돼요. 넘치지 않게.
맞아요. 변덕스럽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귀찮은 거야. 이게 우리가 이제 무슨 뭐 밥통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로 뭐 아니면 뭐 죽 끓이는 그런 거 있다 그러대. 뭐 네, 그러시요?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죽 끓이는 거. 그 죽 끓이는 걸로 이제 끓이는 거 뭐 간단한데 냄비로 이제 또 명지 씨가 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린 이제 아직 얘기를 못 들어서 모르겠지만 냄비로 하면 진짜 귀찮대요. 귀찮아요. 넘치기 십상이래요. 네. 그래도 뭐 맛만 맛있게 나온다면야 명지 씨가 알려주면 맛있겠죠? 그래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래요. 한번 시작해 보는데 야채죽이라고 하면 말이죠. 야채가 네.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집에 있는 야채 다 넣어요. 그렇죠. 항상 아, 그렇죠. 네, 우리는 집에 있는 재료 다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냉장고 처리하는군요. 네, 거의 뭐 버섯과 네, 야채 다 넣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오늘 할 재료를 다 말씀드리자면 집에 있는 버섯 뭐 저는 팽이버섯 요즘에 많이 사가지고요. 네네. 네, 팽이버섯을 썼고요. 그다음에 새송이도 괜찮고 느타리 버섯은 저는 잘 안 넣어봤어요. 네, 향이 조금 약간 비린 거를 좀 신랑이 좋아하지 않아요. 아, 네. 그래가지고 네, 느타리 버섯은 잘 안 써봤고 표고버섯 써봤어요. 네, 표고버섯이랑 새송이 버섯도 좋고요. 팽이버섯도 좋고요. 네. 또 버섯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야채는 감자, 네. 양파, 당근. 네. 그리고 파. 아, 파. 네. 파도 왜 우리가 흰 부분은 육수 낼 때 많이 쓰지만 파란 부분이 가끔 남을 때가 있어요. 아, 네네. 네. 여기서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네, 흰 부분은 이렇게 파 밑동, 굵은 부분, 네, 네. 기둥처럼 생긴, 네, 이렇게 국물을 우려야 시원한 맛이 나게 하는 거고, 네. 그 위로 갈수록 연두색으로 점점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는 이렇게 색감이 나오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잎 부분, 잎이라고 느껴지는 얇은 부분은 이렇게 파란색이고요. 그 파란 부분이 아무래도 좀 덜 쓰여지는데, 그 부분을 많이 넣어요. 죽에서는요? 네. 네. 흰 부분도 넣고 파란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하면 파란 부분도 넣어서 네. 네, 좀 야채를 풍성하게. 그리고 양파나 감자는 작으면 하나 다 넣어요. 하나 다 넣어요? 네, 오. 네. 하나 다 넣고 죽을 넉넉히 끓여서 이렇게 두는 편이고요. 왜냐면 죽이 상대적으로 많이 먹고 자주 먹게 되기도 해요. 소화가 금방 되거든요. 그죠. 네네. 굉장히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당근도 특히 네. 당근은 아이들이 가끔 당근을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른도 당근의 특유의 맛이나 향을 좀 안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오키 씨 당근 안 먹. 몰라요. 네? 오키 씨가 당근 안 먹나 보죠? 네, 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티났어요. 찔렸어요. 근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 네. 분들이. 그런데 야채죽에 섞이면 당근 그 맛이 하나도 안 나요. 맞아요. 그래요. 그리고 카레 라이스, 그리고 커리라고 하는데 네. 커리에 넣는 당근도 굉장히 좋아하죠, 사람들이. 네, 싫어합니까? 맞아요. 근데 그 오키 씨 맛도 안 싫어한다. 먹는 분들이 계세요. 오키 씨 싫어한답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당근 안 먹는다는 건 새로운 사실 알게 됐네요. 네. 편식하는 아이 같네. 네. 아무튼요, 다음으로. 네, 그래서 야채들을 준비해 주시고요. 쌀은 흰쌀이나, 네, 우리 백미, 햇쌀이나 아니면 찹쌀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섞어서 해주셔도 되고요. 네, 찹쌀이 소화는 더 잘 된다고 하죠. 아, 그래요. 네. 이 야채들은 다 잘게 썰어야 되죠, 그리고. 네. 일단 흰쌀이 대충 한 컵에서 좀 한 2컵 정도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파 하나, 네. 작은 거, 네. 감자 하나, 당근은 다 넣으면 무리가 있으니까요. 네. 한 4분의 1개 정도. 그다음에 애호박도 넣어요, 저는. 네. 애호박은 크니까 한 5분의 1개 정도. 그다음에 표고는 한 2개, 그리고 팽이버섯이나 새송이버섯은 하나 다 넣어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밥보다 야채가 훨씬 많은 영양가 있는 죽이 되겠죠. 그러겠네요. 버섯이나 당근을 안 먹는 아이들에게도 좋고 안 먹는 오키 씨한테 좋은. 네. 네. 그래서 쌀은 불려두셔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좀 오래 끓일 거니까 굳이 안 불려주셔도 괜찮기도 해요. 그렇군요. 죽은 또 오래 끓이는 게 맛있죠. 네, 맞아요. 또 네, 귀찮긴 합니다만. 맞아요. 이게 네, 그리고 육수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육수가 죽도 육수를 필요한가요? 근데 저는 육수로 해야 훨씬 맛있더라고요. 한번 죽 먹으러 가야겠네. 죽을 먹으러 한번 가봐야겠네. 오세요. 네. 그 육수 재료가 그러면? 네, 멸치 다시물, 멸치 다시 육수를 내주시면 되고요. 네. 집에 좀 예를 들어서 뭐 해물 칼국수 해 먹고 해물 육수가 좀 남았다. 네. 뭐 그런 거 사용해 주셔도 되고 모자라면 물에 섞어도 되니까요. 네. 그래도 그냥 맹물보다는 맛있으니까 육수 있으면 이용해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네. 양은 야채랑 밥 합친 거에 뒤에 물이 훨씬 많아야 돼요. 대략? 그래, 물 잡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지? 네.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5배 이상. 물 많이 잡는 6배도 거. 괜찮아요. 네.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한강물 뭐 이런 거 소용이 되겠네요. 뭐 네. 정도가 아니고 야채가 안 보여도 돼요. 오. 거의 뭐 예를 들어 밥솥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뭐 밥이랑 이제 야채가 잘게 다져서 바닥에 한 2cm, 3cm 쌓여 있다면 물은 뭐 한 위에서 손가락 정도 이렇게 손가락 하나 담았을 때 물이 만져들 정도로 깊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명지 씨가 처음에 밥하다 실수했던 것처럼 그 정도. 담그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죽이 됩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명지 씨가 그런 실수했단 말이죠. 저번에 네, 에피소드로 얘기해줬는데 원래는 손등이 딱 물에 잠겼을 때 네, 그 정도. 밥이 이제 잘 되는 건데 손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혁신적이네요. 새롭다. 손을 세워서 손등에 물이 닿았을 때로 밥을 했다가 밥솥 전까지가 손등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밥솥이 망가지는 아주 크나큰 손해를 본 적이 있었는데 죽은 그렇게 끓여야 된다 이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끓여야 죽이 됩니다. 다들 이런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요. 물에 양 맞추기 참 어렵다는데 어쨌든 명지 씨의 실수한 대로 손끝을 세워서 손목까지 이제 물이 오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 재료들 다 이제 어떻게 끓이나요? 한 번에 다 넣고 하시면 돼요. 오, 쉽다. 네, 다 넣고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좀 이렇게 잘 저어줘야 된다는 얘기가요. 냄비에 하다 보면 야채가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바닥에 붙으면 타잖아요. 그렇지. 닿는 부분만 계속 있게 되니까 그래서 저어줘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잘 저어주시면 되는데 집에 좀 밥솥에 죽 코스가 있다. 그럼 이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그럼 이제 저을 필요가 없고 탈 필요도 없고 타지도 않고.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맛있게 되니까 그렇게 간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채를 다지는데요. 얼마만큼 다져야 되냐면 이것도 기호이기는 해요. 사실은. 기호이긴 한데 저는 아주 잘게 다지는 편이에요. 한 0.5cm도 뭐 안 되게 그냥 거의 뭐 가루가 되기 직전까지 다집니다. 갈면 안 됩니까? 믹서로 갈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영양분이 많이 파괴가 되고요. 왜냐면 사실은 죽이라는 게 오래 끓이는 것도 많이 파괴가 되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조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실 영양분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긴 하는데 죽의 목적이 많은 영양분 공급도 있지만 소화가 잘 되는 목적이 가장 크고 탄수화물을 공급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나게끔 해주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좀 잘게 다져서 소화가 잘 되게끔 신경 써주시는 게 좋고 믹서로 다지면 또 물이 많이 나와요. 야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분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양파나 파는 흰 부분이 더 물이 많고 버섯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좀 귀찮지만 귀찮지만 좀 이렇게 다져주시는 게 좋고 좀 혹시 집에 채칼이 있으신 경우는 채칼로 미리 채를 썰어서 좀 손쉽게 채를 썰어준 다음에 다지면 더 편하겠죠.
네. 그렇지만 해보다 보니까 많은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설거지거리만 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기회에 죽을 해보는 김에 내가 칼질도 연습을 해봐야겠다. 네. 그렇게 마음 먹고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그래서 죽은 오래 끓여요. 네. 뭐 1시간도 끓입니다. 1시간 동안 계속 적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적고 쉬었다가 적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네, 젓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잊어버리지 말고 그냥 조금씩 5분에 한 번씩 젓는다던가. 네네. 그럼 되겠죠. 뭐 5분도 어떻게. 길기도 해요. 아 그래요? 한 3분에 한 번씩. 따라서 네. 자주 그러니까 뭐 젓다가 또 다른 주방일 하고 또 젓다가 또 수시로 들여다보시는 게 좋고요. 네. 좀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그 넘치는 그렇죠, 경우가 넘칠 수 많잖아요. 있죠. 네. 그래서 냄비를 애초에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해 주시는 게 그렇지, 좋아요. 그렇지.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정이나 귀찮으면 밥솥을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네. 간은 어떻게 저희 맞추나요? 집에는 그런 밥솥이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냄비에 끓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냄비에 하는 것도 알려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밥솥에 하는 게 편하기는 한데요. 네.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너무 많은 요리를 밥솥에 하게 되면 고장의 위험성이 있다. 그렇죠, 맞아요. 아. 그런 얘기 특히 들었었죠. 죽 같은 거는 내용물이 굉장히 달기 때문에 네, 제가 그때 밥통 고장 냈잖아요. 맞습니다. 네. 불의 세기는 네. 그냥 일정하게 하면 돼요. 네? 불의 세기. 불은요, 처음에 끓어올 때까지는 센불로 끓이다가요. 네. 중불에서. 네. 중불에서 계속 젓는 거군요. 네. 그리고 네. 조금 더 물이 쫄아든다, 아니면 좀 탈 것 같다, 그러면 중약불로 줄여가지고 계속 저으면서 물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그렇죠. 네. 네. 그게 중요합니다. 물이 물이 거의 그리고 없어질 때까지. 네. 먹어보는 거. 항상 강조하죠? 네. 깨끗한 숟가락으로 한번 먹어보기. 네. 그러면 이제 드셔보시면 확실히 육수와 야채가 많이 들어간 것들이 간을 특별히 안 해도 맛있구나. 그래요?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간을 뭐 특별히 하지 않고. 네, 좀 시원한 맛을 내고 싶다 하시면 육수 낼 때 물을 잘라서 같이 끓이시면 무에서 이렇게 시원한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네네네. 육수가 훨씬 맛있어져요. 그래서 그 육수로 죽을 하면 또 뭐든지 베이스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자, 육수를 이용해서 끓여주시면 맛있습니다. 그래요. 간을 이제 안 맞춰도 된다. 간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만 죽만 먹기엔 좀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함께 먹을 수 있는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게 바로 양파장아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양파장아찌 만드는 법도 좀 배워볼까요? 양파는요, 요즘 나오는 생양파로 골라주시면 참 맛있고요. 네. 이렇게 양파장아찌는 채 썰지 않아요. 아마 드셔보시면 모양이 입에서 느껴지잖아요. 네네. 네. 사각형으로 깍두기 모양처럼 썹니다. 네. 먼저 껍질 이렇게 잘 이렇게 벗기고 씻어서 네. 그다음에 위아래 뿌리 부분을 다 이제 꼭지랑 잘라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 뿌리 부분부터 아래로 반을 잘라서 그럼 양파가 정확히 이렇게 2등분이 되죠. 네. 그리고 뿌리 부분을 위에 가게 놓고 가로로 썰고 그러면 또 길게 2등분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세로로 한 큰 양파는 한 3번에서 4번까지도 썰고요. 작은 양파는 한 2-3번이면 충분해요. 네. 가끔 집에서 주시는 자른 양파들 있죠? 네. 그런 것도 장아찌 담가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썰어서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뭐 장아찌 할 때는 좀 짜야 되잖아요. 네. 뭘로 짠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럼 담궈 놓을 수 있는 간장? 장아찌는 기본적으로 식초, 간장, 설탕이에요. 설탕도 들어가군요. 네. 그래서 이것도 기호이기는 한데요. 보편적으로는 1대1대1로 많이 하십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너무 강하다 싶으면 물을 첨가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물을 좀 넣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끓여서 좀 덜 짜게. 장아찌도 너무 많이 담아두는 것보다는 아무리 정작 음식이지만 그때그때 해서 먹고 덜 짜게 먹기. 장아찌가 짜면은 또 한도 끝도 없이 짜죠.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좀 너무 짠 거보다는 새콤달콤 짭짤하면서 하게 이렇게 해서 먹고 또 필요하면 또 다시 만들고. 네. 간단하니까 그렇겠죠? 필요하면 다시 네, 만든다 물론이죠.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그 양파를 손질하기 전에 미리 네. 식초, 설탕, 물, 간장을 넣고 끓여요. 아, 그걸 먼저 네. 끓이는군요. 네, 끓이는 동안 손질해도 늦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끓어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팔팔 끓이면 되죠? 네, 보글보글. 팔팔 끓여서 한 소끔 끓어오르면 끄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보글보글 이렇게 뽀글뽀글 소리가 나면 조금 있다가 불을 끄시면 돼요.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그 동안 양파를 써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양파를 썰어서 요리 용기에 담아두세요. 네. 네, 요리 용기에 담아놓고 그 위에 이렇게 아까 끓인 간장물을 붓습니다. 네. 뜨거운 상태에서 부어요? 아니면 좀 식혀서 부어요? 뜨거운 상태에서 붓기도 하고 식혀서 붓기도 하는데요. 네네. 네, 저는 뜨거운 상태에서 많이 부어요. 그렇군요. 오히려 아삭하는 걸 살려줄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난 익을 줄 알았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이렇게 담아놓고 얼마 후에 먹어요 그럼? 아무래도 며칠 정도 지난 다음에 먹어야 양파 매운맛도 조금 줄어들고요. 그렇겠죠. 네, 바로 먹으면 양파의 그 이렇게 매운맛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좀 한 일주일 정도? 여유 있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먹고 꼭 뜨거운 걸 바로 식혀서 붓거나 아니면 그냥 붓거나 하시더라도 유리 용기를 이용해 주시면 네. 좋아요. 왜냐하면 식초가 어느 정도 들어가잖아요. 네네. 저는 식초가 들어가는 이제 요리들은 플라스틱에 담지 않아요. 네네네. 네. 삭으니까 이게. 같아요. 네.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저장하기에는 유리용기가 적합하죠. 네, 그래서 항상 미리 소독해서 준비해 두셨다가 양파를 썰면서 바로 유리용기에 담아주시면 돼요. 네. 유리용기 앞에 놓고 그리고 그 위에 바로 물 붓고 네. 조금 뜨거운 김 빠지면 뚜껑 덮어서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 네. 네. 이렇게 해서 야채죽과 이제 양파 장아찌를 만들어봤어요. 네. 이제 맛있게 먹으면 되겠네요. 그래요. 맞습니다. 자, 요리법을 좀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좀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명지 씨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들도 요리왕이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요리가 있거나 요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질문해주세요.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전하는 신비한 IT 세상 코너입니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구글의 무인 자동차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우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외출 좀 덜하게 되시죠? 예, 근데 일정이 잡히면 움직여야 하니까요. 예, 지금도 지방에 내려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항상 바쁘세요. 자, 오늘은 이제 구글카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 소위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구글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예. 무인 자동차라고 하죠. 구글의 네네. 무인 자동차가 이 6월 중에 2차례 사고를 겪었다는 얘기겠군요. 네, 표현이 이제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네네. 네, 구글 자동차가 지난 6월 달에 2번 자동차 사고가 있었다. 이제 냈다가 아닙니다. 아, 있었다. 그래가지고, 네. 예, 있었다.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6월에 난 사고 내용만 봐서는 사고를 당했다가 이제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 모두가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이 꿈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런 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실 만한 소식일 것 같아서, 네. 이번 사고 소식과 함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같이 간추려서 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월 달에 지금 이제 구글 자동차 프로젝트는, 무인 자동차 프로젝트는 꽤 오래된 프로젝트죠. 네네. 향후 벌써 한 5년 이상 시범 운전을 하고 있고, 처음에 이제 덩치가 굉장히 큰, 레이저, 네. 발생기 같은 거를 차 지붕에 장착해서 이제 다니면서 시작됐던 프로젝트가 지금 굉장히 많이 슬림화되고,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봤을 때도 미관상도 굉장히 좋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발전과 함께 미국 내 4개 주에서 네바다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네바다 주를 시작을 해서 여러 주에서 지금 이제 도로 운행 시험을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아서 허가가 돼서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사고가 얼마나 나느냐,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매월 공개하라는 소비자 단체의 요구에 따라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사고 소식을, 그러니까 매달 이제 어떻게 운행을 했고, 얼마나 운행을 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에 구글 무인 자동차 또는 자율 운행 자동차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율 운행 자동차가 맞는 표현이겠죠. 네. 운행 자동차죠. 스스로 이제 달릴 수 있는 자동차다. 그런데 2번 사고를 겪었습니다. 2번 모두 구글 자동차가 사고를 낸 게 아니고 사람이 운전하는 다른 뒤에 따라오던 자동차가 경미한 이제 접촉 사고를 냈는데, 한 번은 이제 뒷차가 가볍게 접촉이 나서 두 차 모두에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았고, 네. 또 한 사고는 이제 직진 차선에 서 있던 구글 자동차가 서 있었고, 뒤에 바로 자동차가 직진 차선에 서 있었는데,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가볍게 부딪혀서 뒷범퍼가 약간 손상이 되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고를 당한 거죠? 이게 정확히 해야 되면 사고를 이제 정확히 2번 당한 거죠. 물론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들에 의하면 구글 자동차가 낸 사고도 있고, 또 사람들이 보통 운행하다가 앞차, 뒤차, 차간 간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경미하게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14번 정도의 지금 누적 사고 기록을 구글 자동차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고를 낸 적도 있고 당한 적도 있고, 이번 달에,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겪었다, 그냥 당했다라는 워딩이 좀 맞겠군요. 네, 그렇죠. 참 아까 말씀을 주신 대로 시각장애인들은 운전이 로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정말 하고 싶긴 하지만 할 수 없는 그런 로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구글 무인 자동차 혹은 자율운행 자동차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연구도 잘 되고 향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운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많은데, 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무인 자동차가 기대되는 이 제품인데 지금 연구 과정, 상황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어떻게 좀 연구가 되고 있는지. 사실 자동차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거를 이제 무인으로 또는 자동차 스스로 판단해서 도로를 주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센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네. 현재 이제 구글이 사용하는 기술들을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먼저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 도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경로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리 측정에 아주 정밀도를 높일 때 쓰는 레이저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원거리 주변 상황들을 이제 살피게 됩니다. 또 하나는 카메라 기술을 이용해서 근접한 물체나 또는 예를 들어 사람이 뛰어나올 수도 있고, 도로에서요. 그렇죠. 자동차가 부딪혀 올 수도 있고 등등한 상황들을 이제 살피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로의 노면 상태라든가, 또 무슨 예를 들어서 구멍이 파여 있을 수도 있고, 아니할 말로
도로가 유실됐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기술은 없더라고요. 네. 그런 내용은 아직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상황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레이저 기술이나 카메라 기술을 갖고는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노면 상태죠. 도로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산길을 달려야 되면 앞에 갑자기 돌멩이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움푹 꺼진 부분이 있어서 차 바퀴가 빠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보안 기술은 아직 그 이야기가 된 바가 없고 네. 최소한 원거리 상태에서 도로 전체적으로 자동차들이 어디에 있고 나의 위치가 여기인데 얼마나 거리에 떨어져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이제 살피고 또 당연히 이 자동차들의 흐름 같은 거를 판단하겠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주변에 나타나는 어떤 장애물이나 이런 것이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아니면 다른 장애물인지 이런 것을 이제 판단하는 카메라 기술. 그래서 크게는 위치 정보 기술, 그 다음에 원거리에 의한 센서 기술, 그 다음에 근거리를 위한 카메라, 이미지 처리, 머신 비전이라고 하죠. 네. 그런 기능들이 아마 결합돼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약 그 300만 킬로 정도를 주행했다고 합니다. 300만 킬로 정도, 약간 300만 킬로에서 조금 부족한데 이번 달에 아마 넘어갈 것 같은데요. 네. 300만 킬로 정도를 운행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보완점들이 뭐 아직 있긴 합니다. 뭐 물론 뭐 차를 운행하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보완점이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언제쯤 좀 상용화 될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그냥 네. 991 무인 자동차가 무리하지 않게 무사히 운행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요. 언제 상용화 될까요? 지금 IT 업계의 일반적인 예상으로는 2020년 정도면 자율 운행 자동차가 도로 주행을 하게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제 5년 정도 후죠. 네. 이미 그 기술의 진보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네네. 관련된 장비들도 이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얼마 전에 진행된 여러 모토쇼에서 일반 도로는 아니지만 주차장에서 아니면 넓은 공간에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자동차를 부르면 자동차가 부드럽게 내 앞에 달려와서 서는 네. 그런 것을 이제 시연하는 거는 이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제한된 공간, 제한된 물리적 환경, 도로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좀 가능해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가능한 것이 결국은 완전히 자율적으로 사람을 태우고 도로를 누비는 그런 그 자율 운행 자동차가 이제 실용화가 돼야지 본격적으로 이제 무인 자동차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앞으로도 한 5년 정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TV 드라마 시리즈 외국 거 보면 이제 전격 제트 작전이라고 제가 너무나 어렸을 때 이제 네. 했던 그런 드라마였는데 눈 비비면서 그렇죠. 감명 깊게 봤던 이게 사실 말로 또 해주잖아요. 차가 말을 하기도 하고 말도 하고 네. 그 다음에 감정도 있어요. 감정도 있죠. 네, 차가 감정도 있어가지고 한번 크게 사고가 난 다음에 네. 그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잘 이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도 있고 의식이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때 기억에 남는 장면은 자동차를 처음 주었을 때 그 주인공한테 자동차를 주었을 때 이거는 어떤 상황에도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다. 오.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이 일부러 자동차 사고를 내려고 달리는 다른 자동차에 가서 이렇게 부딪히려고 하는데
그 순간마다 이렇게 자동차가 자동적으로 반응해서 사고를 모면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이제 그런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실용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실용화까지 넘어야 될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구글 자동차 사고 내역을 분석을 해봐도 네. 고속도로 주행 시보다는 시내 주행 시에 그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좁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고속도로가 더 훨씬. 아무래도 네. 그 처리 속도, 그다음에 반응 속도 이런 거에 이제 의해서 너무 밀집한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 도로 상황, 예를 들어서 도로가 항상 평평하고 도로가 끊기지 않았을 거라는 가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갑자기 뭐 다리가 허물어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싱크홀이 발생할 수도 네네네네.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기술이 있는지는 사실 조금 그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센서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직진성 그 전파나 레이저를 이용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이렇게 움푹 파인 곳 같은 경우를 감지하는 능력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에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초음파 기계들이 있습니다. 네. 지팡이도 있고 네네. 안경 형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시도가 됐었는데 그런 기기들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내려가는 계단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이야, 이 진짜 시각장애인들이 어려워하는 건데.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사고를 겪는 것이 네. 사실은 그런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경우 또 계단 같은 경우에서 구르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잘 인지를 못하고 더 시력인 분들도 상당히 많이 그 그죠. 계단 특히 내려가는 계단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원근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추락사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있어요. 그래서 네. 그만큼 인간의 그 시각에서도 사각에 위치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 아래 부분에 이렇게 그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경사라든가 이런 것인데 도로 주행할 땐 특히 위험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무슨 실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곳이면 뭐 도로가 평평하게 되면 상관이 없을 텐데 네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네, 제도적인 문제. 자동차가 이제 무인으로 운행이 되면 지금 이제 운전면허를 딸 필요가 없잖아요. 네. 예, 운전면허를 사람이 딸 필요 없이 자동차가 자율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럼 결국은 운전면허를 자동차가 따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렇게 생각되고 그러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나요? 예를 들어서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예. 가해자가 누구냐? 그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자동차냐? 그럼 자동차가 사고를 냈으면 자동차를 어떻게 처벌할 거냐? 자동차를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를 뭐 감옥에 보낸다고 해가지고 자동차가 힘들어할 것도 아니고. 자동차에게 기름 주입을 막는다 뭐 이런 것도 말이 안 뭐 되는 그렇게 거고. 해도 뭐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그럼 자동차 제조회사한테 책임을 물을 거냐? 음. 그러면 또 누가 그 자동차를 제조하려고 하겠어요? 네. 이제 한두 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고가 반드시 무인 자동차의 책임으로 나는 것도 아닌데 무인 자동차에 떠넘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좀 보이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동차 보험을 어떻게 들 거냐. 그렇죠. 예, 그럼 자동차 보험이 문제가 되고 또 운전자 문제가 있고 운전자 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면 또 운전자에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제한할 거냐 아니면 비행기나 이런 것처럼 자동 항법 장치가 있어서 평소에는 자동 항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조종사가 개입을 해서 조종을 하는 방식으로 운전도 그렇게 할 거냐? 그러면 더 일이 이제 복잡해지겠죠. 그렇죠.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급발진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브레이크의 소프트웨어가 오작동을 해가지고 급발진을 해서 이제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야기가 되곤 했는데 그 경우에도 과연 그럼 그 사고를 낸 사람이 그 운전자냐?
아니면 그 자동차를 만든 제조사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심했다는 거죠. 분쟁도 심할 것 같고요. 네네네. 지금은 자율 운행 자동차 수준이 아니라 브레이크 페달, 브레이크를 이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오류만 가지고도 그런 많은 그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자동차 국내 스스로가 같은 움직이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돼요. 국내 같은 경우는 좀 떠넘기게 하고 있고 우리 책임 아니다 이러고 있고. 그래, 참 넘어야 될 산이 많네요. 네. 그래도 사실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시각장애인들의 마음인데. 물론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네.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운전을 하고 싶고 그 자유롭게 이렇게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안전할 것이냐,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실제로 그 구글 무인 자동차 그 홍보 동영상을 보면 네네. 시각장애인 분이 햄버거를 사오는 맥도날드 맥드라이브에 가서 이제 네. 사갖고 오는 네. 장면이 이제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연출된 게 아니라 실제로 운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되게 그 기뻐하는 그런 그럼요. 이제 장면인데, 그거는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특히 서울과 같은 이 지옥, 교통 체증에 이거 빈벌하는 이런 공간에서 얼마나 그 기계가 사람만큼 원활하게 작동을 해서 안전하게 사람을 수송할 수 있을지, 우리가 타고 다닐 수 있을지는 조금 고민이 되죠. 네, 그래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구글 무인 자동차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쉽고 재밌게 IT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소식, 다양한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보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정보 톡톡 시간입니다. 네, 화요일 정보 톡톡에서는 건강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내 손을 잡아요로 문의해 주세요. 그러면 건강 정보 톡톡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어떤 건강 정보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요즘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참 높아서 오늘은 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참 면역력 최근에 얘기 많이 되고 있죠. 메르스도 그렇고, 네. 뭐 에볼라도 그렇고, 네. 그 많은 신종 전염병들이 나오면서 네. 우리가 직접 싸워서 이겨야 된다. 네. 면역력을 높여서 뭐 그런 얘기가 많듯이 말이죠. 네. 이게 병 같은 경우가 생기는 게 면역력이 약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건강정보 톡톡에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최근 발표한 건강증진 10계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10계명을 이제 지키기 시작하면 이제 면역력이 조금씩 좋아진다는 거죠. 이게 어떤 기준으로 나온 건가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국민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건강관리 지침을 발표했었는데요. 네. 이 중에 꼭 실천해야 할 중요한 내용 10가지를 선정한 거예요. 네. 이렇게 된다면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겠어요. 네. 먼저 그러면 첫 번째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금연하기입니다. 네. 왠지 다 예상이 되셨죠? 그래요. 네, 왠지 다 아실 거고. 그럼요.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119 절주 캠페인 실천하기입니다. 119 절주. 이거 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하진 않으세요? 119 절주라. 119 절주는 뭘까요? 네, 한 가지 술로 1차만 9시 이전에 끝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119에 실려가지 말자 이런 거죠. 네. 네, 여러 가지 119에 의미가 실려가지 담겨 말자. 있는 거네요. 그런 거 이게 진짜 제가 뭐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이제 즐겨 먹는 술집에서 어떤 분이 119에 실려가는 걸 봐가지고 술 먹다가요? 네, 막 화장실에서 막 토하고 계시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실려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술을 여러 가지로 마구 드셨나 본데. 네, 그러니까 119 절주는 119에 실려가지 않기 위해서 1차만 하고 네. 한 주종만 먹고 네. 9시에 들어가면 되겠군요. 네. 그래요.
참 근데 애주가들한테는 좀 지키기 어려운 그런 덕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뭐 이렇게 하나씩만 바꿔가면 되는 거니까. 오늘은 네. 9시 이전에 갈까? 이런 식으로. 오늘은 9시 이전까지 치킨 먹을까? 네. 네. 그 다음 또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줄이는 게 좋고 일찍 자고 숙면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말을 계속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네. 그 옛말에 말이죠. 예.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황수관 박사님께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네. 잘 자고 잘 먹고 잘 사기만 해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성대모사 할 줄 아는 사람 몇 명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성대모사라고 하기 좀 그렇다. 그래도 나름 잘 비슷하긴 사고 한데. 네,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만큼 잘 자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다른 방법은요. 키와 성별 그리고 나이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입니다. 제 키에서는 건강 체중이 한 52kg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순철 씨는 이런 거 본 적 없나요? 그냥 보기 싫어요. 자기는 뭐 52kg가 안 된다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네, 건강 체중전을 이제 약간 못 미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연약한 건가?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잠시 멈췄습니다. 왜 안 나오지? 알겠습니다. 홍어키스는 52kg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페이스북에 올리겠다. 홍어키스는 52kg이 아니다. 이거 검증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체중계 가져온다 내일.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매일 1시간 이상 움직여야 좋고요. 그리고 아침밥 챙겨 먹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이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소식해야죠. 네. 또 자주 먹는 게 중요해요. 자주 조금씩.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뭐 4끼 5끼를 먹어도 조금씩 먹으면 괜찮대요. 4끼 5끼를 조금씩. 이게 근데 사실 과연 그게 될까요? 아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식이 안 된다니까 저는. 그렇죠. 일단 먹기 시작하면 네. 계속 뭐 들어가지 그렇죠. 않나요? 일단 양 채워질 때까지 좀 먹어야 돼요. 문 앞에 음식이 있는데 마치 휘발유 가득이요라고 외치는 운전기사의 말을 듣듯이 전 가득 먹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참 실천이 잘 안 되네요, 진짜. 그리고 또 실천이 잘 안 되는 게 매일 1시간 이상 움직이기. 이게 또 은근히 되게 그러니까요. 힘들어요. 아직 10개가 다 안 됐어요. 시키면 나머지 항목들 뭔가요? 나트륨 섭취를 2,000mg 이하로 줄이는 200 아니고 게 2,000. 네, 2,000. 네. 그리고 하루에 500g 이상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칫솔질과 꼼꼼하게 치실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참 전 치실을 잘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려워 이게 은근히. 잘 안 빠져나가. 그래요. 이 항목들만 실천을 한다면 정말 바른 생활 건강은 좀 문제 없겠다. 네. 근데 뭐 이런 걸 10계명을 나 이거 다 지켜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지키지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이게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렇죠. 지킬 수 있는 거 조금씩 지키다 보면은 어느새 면역력이 쑥쑥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의 건강 정보 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씩 비가 오고 저렇게 좀 맑은 공기가 되면 새도 울고 그러면 좀 저 살기 좋은 또 여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방송 어땠습니까? 오늘 구글 무인 자동차 되게 신기했죠? 네, 중간에 막 묻던데. 아까 그 무슨 자동차 애니메이션 얘기했을 때 히트. 네, 그게 좀 웃겼어요. 저는 뭔지도 모르는 건데 두 분이서 되게 재미있게 얘기하셔가지고 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전격 제트 작전. 네. 되게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허 감독님도 잘 아시겠네. 전격 제트 작전. 네, 웃으시네요. 알아보니까. 네. 자, 6월 30일은 아니죠. 오늘은 7월 7일입니다. 네. 7월 7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홍옥희,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